5.18 당시 신군부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증언이 나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실규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택시 투어가 5.18과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 속에 60대 장애인이 불어난 하천에 고립됐다 숨졌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의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러나지 않은 5.18의 진실이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는 80년 5.18 당시 신군부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의혹에다 전투기 대기 증언까지. 이제 정부와 군 당국의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80년 5.18 당시 공군 전투기들이 폭탄을 장착한 채 비상 대기했다는 공군 조종사의 새로운 증언은 또 한 차례 시민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민을 향한 무차별 헬기 사격에 이어 광주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 한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증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고 치가 떨립니다.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 했던 계획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던 사실에 5월 영령들은 물론 150만 광주 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 피터슨 목사가 증언해온 공군의 광주 폭격 준비설과 맞닿는 이번 증언뿐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증언으로만 남아있던 헬기 사격 등 5.18의 끔찍한 참상이 올해 들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진실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꿰어 맞출 정부와 군 차원의 진실 규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는 유엔을 막론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역사 왜곡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37년이 지나도 반성이 없는 전두환 회고록과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진실을 밝혀줄 특별법 통과 여부에 시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먼저 나설까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광주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5월 어머니집 회원 그리고 5.18 당시 택시 기사들과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보기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천만 관객은 진실의 힘 때문이지만 진짜 진실은 10,000분의 1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직도 진실은 깨알 만큼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진실을 온전히 밝혀야 되는 것. 그것이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고 힌치페터 기자의 추모비를 참배한 자리에서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귀한 자료를 남기셨던 오래된 힌치페터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추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민주당도 함께한다고 약속드리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흥행 돌풍 속에 잇따르고 있는 정치인들의 영화 관람이 이벤트나 의지 표명 정도가 아니라 실제 진실 규명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택시 투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 방문객들의 참여가 높아 5.18과 광주를 알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정보 씨.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도 마음에만 담아야 했던 그날들을 돌아보기 위해 5.18 택시 투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37년 전 이야기를 들으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다시 새겼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생생하게 남한테 또 전달할 수 있게 또 자료화해 놓은 걸 보려고 왔어요.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5.18 사적지와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장소를 돌아보는 택시 투어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투어가 시작되자마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과 부산, 멀리 미국 뉴욕에서까지 신청자가 줄을 섰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5.18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대구 출신의 모녀도 택시 투어의 첫날 고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갇혀 있었던 곳, 그리고 좀 전에 병원, 이런 것을 차례차례 둘러본 거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택시 투어와 함께 5.18 버스 투어도 시작됐는데요. 다음 달 3일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택시를 타고 광주에 온 전국적인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죠. 순간적으로 불어난 물에 인명이나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장애인이 숨지는가 하면 토사 유출과 침수에다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동 휠체어를 탄 66살 문모 씨가 광주 천변을 지납니다. 문 씨는 잠시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고 현장에서 7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몸이 불편한 문 씨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전동 자동차 자체가 전기다 보니까 안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쪽에 물이 들어가서 전동차가 그 순간에 서버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물살이 셌죠.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여수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도로로 흘러넘쳤고 지하차도에선 승용차가 침수되는 등 3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여수에서는 25톤 유류 운반 차량이 전복돼 기름이 유출됐고 강진에서는 트럭과 마을버스가 충돌해 5명이 다치는 등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당분간 시도 때도 없이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남서해상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해안 저지대의 경우 만조시 침수 피해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치매 노인 폭행과 은폐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광주시 광산구의 시립요양병원 등 모두 3곳을 압수수색하고 고의 은폐 논란이 제기된 CCTV와 관련된 장비 일체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를 확보했다며 검토 뒤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의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달청의 입찰에 2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응찰 가격을 써내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내일 재공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6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단순 착오로 인한 유찰이기 때문에 2호선 공사 계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가격 인하 여부를 논의할 주주협의회가 연기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주주협의회를 열어 더블스타가 요구한 금호타이어 매각 가격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할 게 남아있다며 주주협의회를 뒤로 미뤘습니다. 더블스타는 최근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약속한 것보다 더 나빠졌다며 매각 가격을 1,500억가량 낮춘 8천억 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주주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6년 연속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늘 하루 광주 공장에서 1, 2조 각각 5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 4천여 원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그리고 상여금의 통상 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 인상안의 경우 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 통상 임금은 이달 말 법원 판결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광주공장에서 쟁의 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추가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001년 전력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 전력 생산에서 손을 떼고 현재는 전력 구입과 송전, 배전 등의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다시 발전 사업에 뛰어들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